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또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벚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3년도에 귀인으로 인해서 금전, 사랑, 재물, 그리고 사업,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에 있어서 대박이 나는 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천운, 하늘의 기운이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고, 그 하늘의 기운이 인간에게 비춰질 때, 그때는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운기가 맞닥뜨려져서 뭔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원하는 일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나, 또 남들과 똑같이 노력을 해도 내가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고, 또 마음속에 품은 소원들을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오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운이라는 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알면서도 또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주위를 살펴보시면 사람과 같이 이제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리 속에서. 그럼 저 사람은 나에게 귀인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게 이제 구분이 갈 거예요. 알면서도 내치지 못하고, 또 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못하고 또 그 인연이 끊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그 인간의 인연법이 아닌 하늘의 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는 귀인이 발복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왜 가끔씩 주위에서 나는 진짜 천운인 것 같아. 나 다행히 잘 넘어갔어. 일이 잘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없어도 우연자연 일이 잘 해결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하늘의 계시, 하늘의 기운이 따라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늘의 운으로 그런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냥 저절로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힘든 시기를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하늘의 귀인, 천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천주 귀인, 사주의 운을 상승을 시키고 나한테 이제 흉액, 안 좋은 기운이, 흉운이 이제 깃들어 올 때 이 기운 자체를 소멸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게 있는 걸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예 소멸시킨다기보단 예를 들어 벼락 맞을 거 그냥 가랑비 맞고 지나가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신으로 작용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기인은 하늘이 내려준 그 곡간, 그리고 먹는 것을 만드는 하늘의 부엌, 우리가 이제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채운 곡간을 또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죠. 먹는 게 일단은 이제 중요하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우리가 맨날 열심히 일하면서 밥도 못 먹고 맨날 배고파 이렇게 울분을 계속 이제 남들에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항상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제일 중요한 일부분, 그래서 복 중에 큰 복,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식을 담당하는 천주기인. 그래서 올해는 이 천주기인의 발복으로 인해서 내가 식복이 이제 강승을 하고 어디 가나 내가 진짜 배고프지 않고 항상 난 진짜 먹을 복은 끝내주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런 띠가 있습니다. 2023년도 개묘년에는 돼지띠분들 어디 가나 음식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먹는 자리에서는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분들 올해 개묘년에는 식복이 풍성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허기진 삶보다는 일단 사람은 배부르고 배가 따뜻해야, 네, 배가 따뜻하고 뭔가 이제 풍족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좋은 운기가 발복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돼지띠분들은 내가 어디 가나 남들에게 먹을 것으로 대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에겐 올해 개묘년에 내가 이 기운으로 인해서 더 큰 자리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발판이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힘들다고 하셔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한 번에 화이팅을 하시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지나간 세월보단 돌아올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복성귀인이라고 있습니다. 복받을 복에 별성자, 귀할 귀자에 사람 인자죠. 사주 자체상에 이 복성귀인을 타고나신 분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호의를 받아. 그래서 뭔가 내가 감투를 쓰고 어떤 무리 속에 있으면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성귀인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체나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내 밑에 직원들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성귀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내가 남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되실 분들은 겸손한 마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앞에서는 아유 사장님이 최고예요 굽신거리고 뒤돌아서는 아유 저것도 사장이야? 인성이 안 됐어 이렇게 욕먹는 것보단 앞에서나 뒤에서나 항상 인정받고 박수받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성귀인은 만인간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항상 남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성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도 항상 그런 일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있고 그 순간에 대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서 그 일에 대한 고통보다는 빨리 해결을 하고 그 일에 발판을 삼고 더 큰 일을 진행을 하고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마음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시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난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라고 하고 다 내려놓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겨내야지 난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또 화이팅 외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사주에 복성귀인을 타고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더 정진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행운, 금전문이 딱 막혀 있어도 어떻게든 누가 도와도 도와서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1,000만 원을 당장 필요로 하는데 어떤 주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와줄 사람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막말로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복권을 사서 긁었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맞아서 그 일이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천운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잘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성귀인 사주는 조상 때부터 복을 타고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도 많고 그리고 운기 자체가 상승을 하니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조금 덜 하더라도 순조롭게 헤쳐나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일들이 잘 해결을 볼 수가 있고 또 제복도 따라주니까 금전적으로도 이뤄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남들은 5년 묵어서 크게 번창을 하더라도 나는 3년이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A, B 땅을 바로 옆에 땅을 사도 이쪽 땅은 개발이 되고 이쪽 땅은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 또한 재물을 관장하는 복성기인이 앞을 쓰게 되면 수월하게 되는 일이니까 복성기인이 계묘년에는 어떤 띠를 도와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23년도 계묘년에는 토끼띠분들 복성기인이 발복이 돼서 천운이 닿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관한 투자나 뭐 또 문서 말고도 재물복, 금전복에 여러분들이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복이 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만 있으면 뭐예요? 건강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은 많은데 아파서 병원에서 계속 병원 생활을 하니까 돈을 못 써.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성기인이 발복이 되면 건강과 재물까지도 같이 갖춰질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성기인이 앞을 서 있을 때는 무난한 삶.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시국도 불길하고 또 뭐 이래저래 사건 사고가 많은데 아침에 눈 뜰 때 그래, 어제 하루도 무탈했고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만 살아도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이러면 더 좋겠지만 탈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신다라고 하면 좀 마음의 짐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토끼띠분들 복성기인이 앞을 서서 2023년도 계묘년에 여러분들 금전으로도 대박 나시고 건강으로도 충만하셔서 모든 일들 바라는 일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당귀인. 자, 학당귀인. 배울 학자의 집당자를 씁니다. 왠지 이제 공부에 관한 거라고 여러분들도 느낌이 빡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집당자를 쓰는 이유는 학교, 학원 이런 이제 교육기관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학당기인이 앞을 서 있으면 학업에 이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교습하고 나의 재능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기부하는 것까지 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공무원, 이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태껏 결실을 못 이뤘어. 한데 2023년도에 학당기인이 발복이 되면 올해 합격문서 분명히 잡겠죠. 그러니 올해 이제 2023년도에 학당기인이 발복이 되는 띠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학당기인이 발복이 되는 띠도 토끼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당기인이 발복이 되면 성취한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뭔가 여태껏 노력한 거에 결실을 이루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고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떠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대우를 받는 순간 내가 또 새로운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물 안에 갇혀서 살다가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 내 재능을 기부를 하게 되는 순간 뭔가 뿌듯한 마음도 막 들 거예요. 그래서 토끼띠분들 2023년도에 그 본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재능들을 마음껏 표출을 하고 좋은 건 같이 나누면 2배, 3배가 됩니다. 분명히. 본인들께 있는 걸 너무 감추고만 계시지 말고 그 능력을 마음껏 뽐내시고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만큼 여러분들께는 더 좋은 기운이 2배, 3배로 돌아갈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노력을 했는데도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학당기인 이분이 이제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여태껏 노력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고 진짜 여태껏 남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선생님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근데도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채워질 것 같으면 인생살이가 험난할 일이 없습니다. 왜? 언젠간 다 채워지니까. 하지만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은 2023년도에 이 성과를 분명히 맛을 보셔야 됩니다. 모르고 계시면 그냥 흩어지는 거고요. 알면 내가 챙겨서 담으셔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다만 듣고 있으면 뭐해? 행동을 취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토끼띠 분들 2023년도 개묘년이 다 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앞장서서 움직이시고 여러분들 거 보자기에 다 담으셔서 빨리 챙기시는 그런 한 해를 이제 보내셔야 되고 23년도 마무리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과를 얻으시고 각자의 그 원하시는 자리에서 박수를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천을귀인.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고의 길신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네, 누구나 사주에 들어있으면 참 좋은 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에겐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냥 내가 뭐 옛날에는 줄을 잘 타야 돼 이런 말 많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도 처음엔 계약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때는 사실상 연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렇듯 누군가의 이제 연법으로 뭐 줄을 잘 타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듯 조력자가 앞을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의 든든한 방어벽이 생기고 또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서남북을 다니더라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인간이 없어질 것이며 또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럴 때는 어떡하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쓸데없이 거만을 떨거나 또 나 잘났다고 막 의시되면서 다닐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함에 취해서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인정을 받을 그럴 권리를 또 갖게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위기에 빠져 있더라도 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서 꼭 귀인이 내려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인으로 발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귀인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인을 못 알아보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본인에게 나쁜 소리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네, 저부터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달콤한 얘기해주고 아유 너 잘한다, 너 이쁘다, 너 착하다 이런 말 해주면 그냥 이제 좋은 걸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쓴말을 해주면 내가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니까 이 부분 고치면 내가 오히려 더 좀 진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남들에게 피해도 안 줄 수 있고 더 뜻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천을귀인이 발복이 되면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갔을 때 그 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 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다치는데 어떤 누구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고 멀쩡히 걸어 나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 또한 천을귀인이 앞을 서서 동서남북으로 드는 애군을 막아주신 경우예요. 네, 저도 예전에 이 제작길 가기 전에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냥 멀쩡히 걸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천을귀인이 발복이 됐었나 봐요.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또 돌이켜 보게 되는데 하늘에 귀인이 발복이 되면 인간이 버틸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상님이 돕고 그리고 또 하늘의 귀인이라고 하면 신령님으로 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님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좀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뭐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갑자기 막 안 되는 조건이 돼서 금전적으로 막을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이제 악재가 닥쳤을 때
귀인이 짠 하고 나타나서 또 금전적으로 운이 또 풀릴 일이 생기고, 이렇듯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실타래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개묘년에 천일귀인이 앞을 쓰는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분들은 제가 이제 몇 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뱀띠분들은 잘 나가는 시절에 그 맛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어떤 일이 순조롭게 또 해결이 되고, 또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옆에서 쓴소리를 해주고 나를 다독여가면서 챙겨주는데, 때로는 내가 그냥 아무 탈이 없을 땐 그조차도 짜증이 나거든. 아, 나한테 그냥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나 그냥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귀인들을 내쳐버리게 되면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또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또 밑바닥으로 내려갈 일이 생기니까 2023년도 뱀띠분들은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세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소중한 사람인지, 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판단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운세 자체에 좋은 기운의 흐름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네들이 내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그 사람을 잘라내고 정말 좋은 인연법을 깎아내리다 보시다 보면 본인의 운세도 거꾸로 역행해 버린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인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근처에 있고, 귀인이 발복이 되려면 요만큼의 운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만나고 그분을 더 본인이 케어하고 챙겨주고 아껴주세요. 그러면 그 귀인의 힘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잘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늘에 운이 닿았잖아. 그러면 그 상대방의 소중함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뱀띠분들 2023년도에 아무에게나 있지 않은 그 천을귀인이 발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소중한 한 가지 다 챙기셔서 2023년도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 천관귀인입니다. 하늘 천자에 벼슬 관자. 자, 나라의 록을 받는 관직에, 그리고 또 관직에 있어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주입니다.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땐 이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항상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또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성실하고, 또 거짓이 없어야 되고, 갖춰야 될 조건도 많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런 이제 천간기인이 발복이 됐을 때 내가 흑심을 품고 내 사적인 욕망이 앞을 섰을 땐 오히려 거꾸로 관제가 앞을 쓰고, 인간의 구설의 시비수가 앞을 쓰고, 망신수가 뻗칠 수가 있으니 인간의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천간기인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인물은 한 분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장 좋은 신살이 발동이 됐을 때 내가 흑심을 품고 나쁜 쪽으로 써먹으면 나한테 악영향이 오겠지만, 그 순수함 자체로 좋은 마음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곳까지 계속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본인을 쳐다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가 있고, 믿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앞을 쓰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천간기인이 있는 분들은 명예욕이 강해요. 근데 명예욕이 강하다 보면 가정에는 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무리, 내 공적인 일들, 이런 부분을 챙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명예욕이 강하다 보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하자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참을성을 항상 키우시고요.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천간기인이 발복이 됐을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 사람들, 나한테 등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본인에게 진짜 편들어서 더 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약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해? 아닙니다. 3살 애한테도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의 의견도 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밑에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은 절대로 짓지 마세요.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한 사람이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정말 큰 사람이 되실 거고 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청강기인이 발복이 되는 띠는 말띠입니다. 말띠분들 지금 아마도 또 속을 태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큰 일을 도모를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 밑에 사람들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따라와 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그런 무리를 이끌고 갈 때 완벽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때가 또 오겠죠. 그러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올 수가 있고, 그동안에 이제 깎아도 보고, 네모도 만들어 보고, 세모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런 시기이니까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움직이시다 보면 오히려 본인만 속쓰리고, 화났다가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네, 남이 알아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말띠분들, 지금 이제 음력으로 2월달이잖아요. 윤 2월달인데, 4월달만 가고 보면, 그래, 이래서 명화당 처녀보살님이 기다리라고 했구나,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구나, 분명히 아실 일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복이기 때문에 괜히 일부러 그 4대강 가서 이거 공사해가지고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물길은 뚫립니다.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봄이면 꽃이 피죠. 이렇듯 계절별로 다 변하게 돼 있으니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테니까 급한 맘 먹지 말자. 요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띠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새록새록 피어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웬만하면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과 자주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꼭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정 속에 여태껏 이제 합동제에 참여하신 분들 잊지 않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계룡산 이제 들어갈 때마다 또 산천 다닐 때마다 목지어서 축원문 이제 들고 다니면서 기도 발언 드리고 있으니 집집마다 효과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는 좀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꼭 소원 성취 이르는 날까지 명화당 처녀보살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누구나 다 대박이 나고 싶고, 그리고 또 모든 일상생활에선 남들보다 덜 힘들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난 년, 월, 일시, 이건 이제 선천적인 사주죠. 선천적 사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꿔갈 수 있는 후천적인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풍수 인테리어, 그죠? 그리고 이름을 또 개명을 하고 또 성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상학적 요소를 또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그 부분 중에 하나, 제일 큰 원동력은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의 기운에 따라 나한테 있는 좋은 운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좋은 운을 북돋아줘서 더 큰 좋은 기운으로 발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대운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기가 있는 것도 또 뺏기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요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또 요렇게 하면 나한테 더 좋은 게 발복이 되겠구나, 잘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도 천차만별이 될 것이고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 인격 자체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말을 함으로써 나의 운기가 뺏기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생활을 제작기를 가기 전부터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언어를 쓰실 거예요. 재수없어. 예. 근데 이 재수없어라는 말이 그냥 툭 순식간에 튀어나오겠지만 결론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게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뱉은 말이지만 나의 몸에선 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부정적인 말은 나의 뇌에서 이 사람은 내 주인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얘는 재수가 없어. 얘는 되는 일이 없대. 그 흐름 자체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상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앞으로 이제 되는 일이 없게 만들고 재수가 없게 만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신경 쓰셔야 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런 말을 삼가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꽃이 핀 거 지고 나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만발한 꽃을 항상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말이라는 건 내 자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넌 이뻐, 넌 착해,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네. 행동 따라간다, 내 자신에게 명령한다. 말이란 하는 만큼 나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천적인 사주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도 하고 개운법을 써가지고 뭐 커튼은 무슨 색으로 하세요. 테이블은 각진 거보다 원형 테이블이 좋아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영상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렇듯 말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정말 소소하지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운이 자꾸 꺾이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운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점사를 보실 때 내년부터 운이 들어오네요. 좋은 운이 들어와. 문서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근데 실상 선생님 운이 좋다고 하는데 뭐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또 말 언행에서의 문제에서 운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두 번째로 욕설. 막 화가 나면 욕하죠? 네, 그죠? 네. 육두문자 막 나가잖아요. 뭐 성질 없는 사람,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화나면 분대로 다 막 풀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혼자 삭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욕설 또한 나의 기운 자체를 또 좀 먹듯이 자꾸만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 욕설을 할 때 관상학적으로도 보시면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막 울그락불그락 얼굴 시뻘개지면서 막 화를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잖아요. 항상 운이라는 건 좋은 운은 미소를 띄운 사람에게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도 웃는 얼굴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듯 반대로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막 남에게 험담을 하거나 그런 상을 띈 사람들은 별로 복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복도 내버리고 다닌다. 네. 좋은 운기를 갖다가 끌어 담아다가 내가 보자기에다 싸질머지고 있어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내다 버리고 있다? 정말 안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내가 욕설을 함으로써 이 마음에서는 갈등, 막 다툼, 내가 남한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하니까 막 욕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신적으로 다 알고 있어. 내 주인은 항상 뭔가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남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럼 또 그게 습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일단 기본이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땐 잠시 잠깐, 남자분들은 그거 있잖아. 진짜 화날 때 이 담배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화 삭히느라고. 나만의 화가 났을 때는, 이 분을 삭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행복 호르몬도 있겠지만 분명히 불행 호르몬도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행복 호르몬만 만땅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악담. 저러다가 확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의 악담 있죠. 이것 또한 그 악담을 하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마음 자체가 남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라 몸은 또 반응합니다. 예,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이 또한 이런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행복과 그리고 또 기쁨 그리고 좋은 운들이 다 부서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뭔가 그냥 별일 아닌 거에도 막 그 화가 나서 막 이 분노를 막 그냥 그 즉시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런 걸 조금만 좀 한 템포 낮추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거, 그런 분들은 손해볼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해볼 거를 덜 손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거예요. 그때 그 즉시 내 마음을 다 표현을 하고 화난 걸 다 남들에게 너가 그랬어.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만 남한테 핑계를 대다 보면 나란 사람이 없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또 내가 있기에 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담하고 분노하는 이런 말은 삼가해 주시고 남한테 탓을 하기보단 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취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인격체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행운도 채워질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뭐 무조건 참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 감정의 표현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작위로는 하시지 말고 남한테 안 좋은 얘기 하시지 말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감정을 계속 쌓아두고 계시면 안 되고 하루빨리 털어버리시고 또 일상생활에 적응을 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가시는 게 이게 성공하는 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항상 그런 나쁜 생각에 젖어 있다 보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자죠. 그죠? 잠 안 와요. 그리고 일을 해도 분한데 어떻게 손에 잡히겠어요? 그럼 내 생활 자체가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는 내 스스로가 보게 돼 있으니까 털어버릴 건 빨리 털어버리고 본인 일상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이익을 보려면 그냥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내 생활 습관에 따라 그냥 그 틀에서 빨리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시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인간인지라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저도 화가 나면 또 분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때 차라리 그래서 산에 가서 신령님 전에 법당에서 신령님 전에 소리도 쳐보고 또 울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자기만의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내 속풀이 한풀이를 하고 나면 그냥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냥 내 앞날이 환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듯 말이라는 건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나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말도 있겠죠? 그죠? 항상 부정적인 게 있으면 긍정적인 게 있듯.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과 운은, 뭘 타고 올까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무리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과 운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운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귀인이 발복이 돼야 참 좋은 거거든요. 내 주위에 인간들 중에 나는 진짜 인복이 없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인복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 내가 마음도 안정이 됐다가 또 어떤 날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살 수가 없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하는 세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좋은 운을 발복을 시킬 때는 칭찬은 어떻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실 때 상대방에게 만약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상대방이 일에 대한 부분을 실수를 했다고,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사람이란 건 과정 속에서 커. 그러니까 다음번에 잘하면 돼? 후자가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께서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에겐 좋은 기운이 발복이 되고, 듣는 상대방도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좋은 기운이 발복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고, 일하는 뭐 동료 간이다, 뭐 직장에서, 그리고 또 내 사업체에 나는 사장이고 밑에 일하는 직원이다.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손해볼 일이 아니라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은 서로 발복이 돼야 되고, 한 사람만 나빠도 그것도 이제 깎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의 표현, 언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또 당당해야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없고, 난 도대체 왜 할 줄 아는 게 없지?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내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고 산다라고 하면 남들에게 대접 절대로 못 받습니다. 네. 저도 요즘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너무 막 그렇다고 잘났다고 해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막 어른도 못 알아보고 이러면 안 되지만, 스스로의 자존감은 꼭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사랑을 해주고 아껴주세요. 그러면 복은 또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복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따라줘야 되고, 또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하루 살아도 열심히 산 만큼의 대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동기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더 살아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노력에 대한 부분도 채워지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가치, 그리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좋은 기운이 다가서서 여러분들 삶의 윤택함을 분명히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최고이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세상도 돌아가니까 자기 자신의 정말 멋짐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또 목이 잠겼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